자양7구역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7구역 조합장 이주원입니다. 2026년 7월을 맞아 2분기 소식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간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우리 조합도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있어서 광진구청의 절차를 수행하는데 바빴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우선 3월에 주민 공람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는 광진구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200여 분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많은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의견 내주시고 많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후에 저희가 4월 28일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는데요. 저희 임시 구의회를 통해서 저희 자양7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 채택되었습니다. 또 이후 또 주민공람의 모든 의견과 구의회 의견 모든 것을 종합하여 공람 심사가 있었고 이 부분이 또 성료되어서 저희가 조치계획안을 작성해서 이 조치계획안을 구에서 시로 올리는 그런 절차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비계획 변경에 있어서 광진구청 단위의 절차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는 내용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중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역을 담당하는 MP, 즉 마스터를 선정하여서 사전 협의를 몇 차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 구 담당자가 마스터와 함께 사전 협의를 하고 그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를 하면 소식지에서 보시는 대로 9월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 후 거기서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조합원님들께 재공람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알려드린 후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고시가 남으로써 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남은 시에서의 절차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에 있어서 조합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저희의 이제 제출안 그리고 구청에서 또 내보낸 주민공람안이 있겠고요. 그 부분을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주민공람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구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일부 그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 기부 체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우측 도로변에 위치해 줄 것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또 일부 공원 위치를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현재 이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조치 계획안은 3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MP의 사전회의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위원님들의 그런 피드백, 의견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을 짓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로 앞으로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밟을 그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정비 계획이 확정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우리 정비 계획 변경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까지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가가 나는 데까지는 절차로서 한 12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어느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의 토지이용계획안이 윤곽이 보이는 것은 한 9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는 토지이용계획안 상에 우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면적 그리고 기타 우리의 배치 등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통합심의를 준비를 착수해서 저희가 인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통합심의 들어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해 보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많은 질문도 있으시고 또 우려도 있으신 부분이 아파트의 그 브랜드와 상품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2024년 10월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DLENC와 입찰이 들어와서 지금 시공자로 선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가 도로변을 확보하고 그리고 용적률 상향 그리고 세대수 증가 그리고 층수 증가 등등을 반영을 하여 계속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유지할지 그리고 프리미엄 아크로 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설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시공자와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지금 상태에서는 추후 결정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부분이 조합원님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실 거고 또 하이엔드로 갈지 아니면은 이편한 세상 브랜드로 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사업 시행 인가에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설계와 사양들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와 상품성에 관련된 부분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합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합원님들의 의향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우리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예상 분양가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경우 각각 프리미엄 정도에 따라서 공사비의 어떤 상향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조합원님들의 분담금 수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정도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상품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런 단계들이 통합심의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 부분이 조합원님들의 합의와 그리고 그런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도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설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끝까지 저희가 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심의 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 단지에 맞는 상품성 그리고 이에 따른 브랜드를 도출하고 이 내용을 시공사와 큰 아웃라인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하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런 상품성과 브랜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조합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업시행인가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지금 9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조합원 정기총회 때 조합원님들께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이익이 되고 또 중단 없고 시행착오 없는 추진으로 저희가 입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소식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 조합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 관점에서 재건축 일정을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께서는
재건축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행위들을 하시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실 부분이 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되겠는데요. 이 감정평가는 예전에는 어떤 참고 자료로서 제시를 해드렸다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있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실제 내 종전자산으로 값이 매겨지는 그런 최종 감정평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합의 평가사와 그리고 광진구청에서 또 지정한 평가사가 같이 작업을 해서 신뢰도 있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내 자산에 대해서 최종 값을 아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관리처분 직전에는 분양 신청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합원님들께서 진짜 실제로 입주하시고자 하는 분양 받으시는 그런 평형을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 분양 공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때 내가 어떤 평형을 특정 평형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경합을 할 때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저희가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고 권리가액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을 진행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에도 평형 선호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원님 의향을 또 수령을 해서 최대한 원하시는 평형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쪽으로 물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경합이 될 때에는 권리가액 그리고 그 이유는 추천가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 신청의 내용들을 담은 관리처분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서 총회 결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주와 철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처분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세입자분들한테는 우리가 재건축 구역이고 이로 인해서 이주가 언제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미리미리 고지해 주시면 향후 이주와 철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그때 해당 시점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주비와 이주비 대출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집을 멸실을 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임시주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도 내보내고 대출도 상환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이주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대전제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정부 시책 하에서는 2주택을 갖고 계시면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1주택 이상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은 1주택이신 분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보증공사 허브에서 보증을 해서 이주비 대출로 가능한 부분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40%입니다. 이거는 현재 정부 시책이고요. 참고로 2024년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는 이 주택보증공사 이주비 대출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DL 에이전시가 제안했을 때 그 70%의 시공사 보증을 통한 30%를 얹어서 종전자산의 10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들어온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보증공사의 비율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일단 70에서 40%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어서 시공사 보증을 통한 일부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전히 30%가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시공사와 또 추가적인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시공사가 30%로 제한한 근거는 우리 조합원의 그 당시에 종전자산
30% 1490억 정도를 기반으로 30%를 대출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였는데요. 물론 우리가 도로변을 또 확보하고 또 자산, 종전 자산이 계속 이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어서 이 금액 자체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금액을 나눠줘야 되는 조합원 수도 일부 늘어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시공사와 또 추가로 협의를 해서 확정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공사가 더 보증을 해서 이주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몇 프로일지까지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는 어떤 일을 하실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주를 나가셔서 이제 다른 곳에 사시다가 우리가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실 시점이 되시면 우선 내가 분양 신청한 내 호수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에 들어오셔서 하자는 없는지,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시는 그런 일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등기를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썼던 이주비도 갚아야 되고, 또 일부 추가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평형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을 또 실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분담금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마련을 해서 돈을 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이 부분은 본인의 금융 여력에 따라서 내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조합원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갖고 취득한 날 이런 이주비라든지 뭐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금융 대출을 근저당 설정해서 일으켜서 그날 같이 처리하실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 잔금하는 것과 좀 비슷한 절차인데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각종 비용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1+1 2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1 주택 중에 하나는 반드시 국민평형 60 미만, 그래서 5구 타입이 주로 되겠죠. 5구 타입 미만의 주택을 꼭 하나 이상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받으신 5구 타입 미만의 주택은 등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매매가 안 되고 3년간은 이제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임대 용도로 1+1을 주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1+1에서 받는 5구 타입 미만의 한 개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 부분을 알고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님 관점에서의 어떤 행위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대략적인 것이고요. 각각 그 해당 절차가 임박해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더위 그리고 장마가 한창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조합의 사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조합원님들께서 더욱더 걱정 없이 생업에 또 가정생활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 절차도 충실히 저희가 수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상품성과 브랜드에 대해서도 면밀히 준비하고,
또 이를 통해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도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시행착오 없고 중단 없는 그런 재건축으로 빠른 입주를 해드리도록 올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월 5일 토요일에 조합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의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서로 토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6년 2분기의 소식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